네, 큐브의 키워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이번엔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산, 베트남산 의류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근무복이 납품된 기관은 경찰청, 소방청 등등에서 무려 31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납품 금액도요, 678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마찬가지로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제 경찰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조달 납품 계약을 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자체 생산하겠다, 국산으로. 네.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돼서 납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인 거죠. 소위 말하는 원산지 라벨가리를 통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조달 납품 계약을 받고 사실은 중국산을 싸게 수입을 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납품을 해왔다는 것인데 라벨가리 방식으로 무려 31곳 피해 업체를 양산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경찰청, 소방청 등에도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부정하게 이렇게 납품한 금액만 678억 원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 업체로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면 금방 적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예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를 통해서 중국산을 받고 마치 본인들이 생산한 것처럼 라벨을 갈아 끼워서 이렇게 허위로 납품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라벨 가리라고 이제 속칭 부르는군요. 근데 어떻게 잡혔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의심이 드니까 이 전담팀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하는 전담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지금 현재는 이제 복장이 문제지만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많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를 속여서 수입해가지고 마치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담팀을 투입을 시킨 겁니다. 10개월 동안.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투입을 해서 10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 9개 업체가 적발이 되는데요. 그 업체들이 국내에서 매출 어디에 팔고 뭘 수입하고 수입한 내역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계 제3 업체를 통해 수입을 해온 게 발견이 됐고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그럼 팔렸나 봤더니 결국은 그걸 상표만 바꿔서 국내로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한 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첫째는 이런 그 원산지 속인을 단속하는 전담팀이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수입은 했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라벨만 바꾸는 즉 상품의 어떤 제품명만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앞서서도 최진봉 교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이 일이 이 정도에서만 끝나면 참 다행일 텐데 의류뿐만 아니라 이 속칭 라벨 가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산업의 영역에서도 많이 이런 행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게 의류업뿐만 아니라 음식 관련된 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뭐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고기나 이런 고기들도 외국산을 가져서 국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경우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단속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수입 과정에서 제대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탈세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한테는 이제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당하게 이제 돌아간 이득이 있겠죠.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할까요? 대무역법을 보시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법정형을 높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는 실질적인 위법 행위자가 아니고 명목상의 또 대표이사는 이렇게 해서 가장을 해가지고 수익을 빼돌려가지고 추징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지금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심지어는 군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뭐 한국전력공사도 있고 철도공사도 있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게 해서 실제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국산 제품을 하는지 아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고 이런 노력이 왜 필요하냐면 실제 경쟁력 있는 국산 업체로 선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기망적인 업체랑 거래를 해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 좋은 질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좀 더 엄격한 관리 감독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선량하게 일을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했네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사건 큐브까지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